예. 예. 2023년 1월 30일 어, 한국문명학술은 248번째 강의,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의 의원, 산스크리트로는 A 장음 TAMA BHAVA 아타마 하바,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서는 우리말 하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로는 존재를 부정한다고 말씀을 했죠. 즉 자성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바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원인 이 하다는 보살사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미묘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과 그 불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이 아트만 그 자아 또 이 자성에 대해서 그것이 존재의 실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고 말하죠. 즉 무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부정한다는 말이 되겠고, 보살사성은 자성을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트만을 긍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공부를 하고 오늘 또 정치 산책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마음작용인 심망, 인식작용이라 그래서 뭔가 마음의 채용, 일려사상이다, 그죠, 불교는. 그래서 불교에서 채용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불교 사상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채용은 용과 작용으로 마음의 작용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한가운데 심망을 말한다. 즉 예로 들면 불이 일어나는 한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불이 일어나는 한가운데 불꽃이 같이 있는 것이죠. 예. 물이 있는 곳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중도 사상은 불일불이 둘이면서 하나라는 사상도 이제 이 사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해능선사의 지혜와 몸을 분리하는 것은 해능선사가 불교의 해석을 잘못 해석했다, 즉 오르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은 집착하지 말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지혜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불교에서는 이 아트만
또 나가마야에서는 짜가 되는 것입니다. 짜에서 아트만이 되는 것이고, 이 아트만이 이제 그 자아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트만은 뭐냐면은 우리 아따 이 사람아, 그 다음에 아따와 아따마는 이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로 아따 아타마는 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천 따지, 예, 이게 땅지가 아니라 따지라 그러죠. 그래서 만상의 본성을 말하는데, 이 아트마는 자성을 가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땅은 만상의 본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천 따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말로 아따마 죽여주네, 이 말은 뭐냐면 아따마가 안 들어가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즉 자기의 자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아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한자로 옮겨보면 이를 령이라 그러고 자아라고 말하고, 개성, 특성, 만유의 본성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여기서 바로 다양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다양성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서 다양성이 나온다. 예,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가마야에서 짜,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아트만, 그 다음에 이 자아, 그 다음에 이 자성, 예, 이런 모두가 뭐냐면 그 다양성을 가지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존재의 어원은 아까 하다고 말하고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 니체로부터 19세기에 이 니체로부터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이 실존주의가 이 존재에 대해서 매우 많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불후의 명작 존재와 무라는 책이 있죠. 예, 존재의 무라는 책이 상하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것을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존재의 문제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지속성은 하다에서 비롯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는 보살사상과 관계된다는 것이고, 무아론을 주장하고 그 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와는 거리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양 철학자 중에서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서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는 시간과 관계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는 바로, 이 존재의 문제는 바로 공시성과 통시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와 역사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또 이를 이제 우리 알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무아론에서 이 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한과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호 강산 박사님이 부모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은 사사시 뒤지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 뒤질 수 없는 상태, 사사시 뒤지려고 했지만 찾지도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아주 오묘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사치 않다는 말인데, 사사시 뒤질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무라 그런다는 것이죠. 철저히 뒤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진실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고로 무의 뜻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진실로 밝힐 수 없는 상태, 진실로 밝힐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책상에 놓여진 연필은 우리의 연필이라 하지만, 우리는 연필이라 하지만 그 연필의 본체와 본질은 사사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는 실존과 관계되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의 현상학적 발현으로만 구별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아주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오묘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는 산스크리트로 아사트이다. 아사트. 자, 그래. A는 단음이며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고, 장음이면 A가 긍정인 뜻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장음으로 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은 아사트이고, 그래서 부존재, 진리가 아닌, 실제가 아닌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최근자의 보살사성은 실존주의라는 목표를 가지고 책을 왕창 샀다는 것이죠. 최근자의 보살사상은 실존주의라는 목표를 가지고 책을 왕창 샀다는 것이죠. 여기에 현상에 대해 또 모조리 책을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을 하면서 존재와 무아론을 공부하면서 바로 실존주의와 현상학에 대한 책을 모조리 많이 샀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책을 다 읽어도 현상을 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학은 보살사상의 심성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심성은 현상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보살사상이 어떻게 해서 실존주의와 관계되고 칸트의 이성론과 관계가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또 이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그 글을 적었던 글을 가지고 이렇게 자, 우리가 조성복 선생님의 독일 정치가 우리의 대안이다. 독일의 옷을 입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이 책은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정치인, 정당제도, 선거제도, 정치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독일식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학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향후 제도 개혁에 맞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피상적인 문제 제기를 뛰어넘어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의회 중심제, 의원 내각제가 우리의 생각보다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임을 밝힌 부분은 향후 개헌의 노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독일과 한국, 이론과 현실은 오가는 야누스적인 매력이 가득하다. 최장집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뭐냐면은 오늘 호남, 우리가 동서 갈등을 인정하고 동서 갈등을 현재 인정하면서 호남 그 정치의 기반적인 틀에서 제가 몇 가지 부탁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이 적었던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국민 문화적으로 정치는 동서 갈등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요, 세대 갈등이 있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오로지 정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문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정치를 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이러한 동서 갈등과 영호남의 갈등을 부추겼고, 또 그러는 통에 또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각자 또 지역에 따라서 뭐냐면은 이러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왜 뭐냐면은 호남 정치가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지역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해서 이걸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서 갈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이거를 적는다는 겁니다. 절대 뭐냐면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진보민주 계열의 평생을 몸을 바쳐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지 못하고 번번이 우리가 여기에 뭐냐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그 고비를 맞이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 글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민주화의 몰락에 대해서 저는 한국의 민주화가 지금 현재 몰락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몰락에 대한 분석, 이는 특히 호남의 몰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남이 왜 민주당의 최고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호남 토 세력의 이기심과 공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늘날의 이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호남 토 세력은 누군고, 그리고 그들은 왜 이기심과 공적 책임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의 최고의 민주화의 지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한화과학, 한광옥이, 그 다음에 김경재, 그 다음에 뭐 김옥두, 그 다음에 건노갑이, 박지원이, 이낙연이, 기타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그 호남을 기반을 하고 있는 토 세력인 소위 말하는 지방의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오늘날의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 이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는 직업임을 이 호남 토세력인 엘리트들은 이거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공적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는 책임을 모르는 문화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저는 의심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정치를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 직업을 바탕 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의식이 왜 없었는가를 보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참모들이 뿔뿔이 뭐냐면은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한 자리 하려고 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 남았다고 하더라도 번번이 민주당을 깨고 호남의 토세들이 소면 목리를 부려서 호남 정치 그 토세력들의 그런 목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린 우리당 때 그 1987년도 김영삼과 김대중의 양김의 단일화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분열했던 원인을 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 갖고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어서 분화했던 경우가 그렇고요. 또 그 이후에 안철수를 내세워서 국민의 당을 만들어서 분화했던 경우가 그런 것이고, 이번에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그 서울대를 중심으로 또 언론사를 중심으로 놓은 이 수박들이 이번에 목리를 부렸던 이 경우에 네 가지의 그 경우를 우리가 볼 때 이 호남 정치의 토 세력들이 뭐냐면은 한국의 진보민주개혁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문재인은 바로 국무총리 이낙연과 국무총리 정세균과 국정원장 박지원을 밀어주었지만 그들은 문재인 그 정부에서 출세만을 했지 180을 가지고도 전혀 계획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뭐냐면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조한 또 기득권 세력인 학생운동 민주화 학생운동 그룹인 임종석이 그 다음에 이인영이 그 다음에 우상호 김민석이 최재성이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또 한국의 민주화를 계획하지 못했던 원인이 있고요. 또 그리고 뭐냐면은 입신 출세형 관료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홍남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 노영민이 비서실장, 박병석이 국회의장, 김진표 지금 현재 현 국회의장, 이들이 바로 한국의 민주화를 계획하기보다는 한나라당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서로 짜웅해서 그들이 뭐냐면 리그로 뭐냐면 오늘날까지 우리 국민들이 개혁 진보 세력을 철저히 뭐냐면은 배반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 공적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직업임을 모르는 문화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치는 공적 문제를 사적 이익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고, 이 호남 토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였고 호남의 애환과 호남의 민주화를 팔아먹었고 호남의 민주화와 호남의 민중을 팔아서 그들은 호화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꿀만 빨아먹고 배신했다는, 호남 민중을 배신했다는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남 민중의 고통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호남 명망가들인데 하나갑이, 한강옥이, 권노갑이, 김옥선이, 김주선이, 박지원이, 이낙연이, 천정배, 정동영, 윤영찬 꽉 찼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들이 반민주적 형태를 우리가 열거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문제점을 제가 민주당원으로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첫째, 1980년 양김의 분열로 인해서 지역이 엄연히 존재하는 입장에서 불경의 명주인 김영삼을 고립시켰다는 것이죠. 김대중이가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김영삼이 결국 자민련과 함께 3당 합당을 하게 되는 민자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3당 합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김대중의 그 분열 정책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린우리당을 깨고 새천년민주당을 만든 사람들이 여기에 뭐냐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김한길이죠. 세 번째, 안철수를 내세워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나간 이유, 이 모두가 호남 토세력들의 진보민주 세력들을 그들의 명예심과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론은 민주당은 호남의 기반 위에 있는 당인데 호남의 기득권과 토세력의 이기심과 입신 출세와 사유화와 이익으로 매몰돼서 결국은 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민주당의 역사는 호남 기득권과 토세력과 사적 이익 때문에 공적 개념을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호남 민주화의 몰락은 윤석열을 탄생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을 앞세워서 호남에 있는 그 토세력들이 전혀 뭐냐면은 개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편성한 호남 토세력과 사적 이익의 입신 출세를 하려고 한 박정과 이낙연과 정세균, 천정배, 정동영 이 모두가 뭐냐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민주화의 몰락은 호남 지도층의 배신에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뭐냐면 악질적인 원흉이 바로 이낙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정원장 박지원과 국무총리 정세균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한국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80석이라는 그 국회의원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혀 호남 중심의 명망가들이 개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에 뭐냐면은 윤석열과 같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하나의 전 단계까지 온 대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민주화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이 호남,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서 이낙연과 박지원과 정세균이가 뭐냐면은 이 짓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뭐냐면은 아까 홍남기, 김현미, 유원회, 노정민, 박병석, 김진표, 그 다음 임종석이, 이인영이, 우상호, 김민석이, 최재성, 송영길, 이들이 뭐냐면은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민주화는 호남 토세력, 입신 출세형 명예주의자들이 순진한 호남 민중과 엄마 아버지를 배신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 호남 민중의 패배로 기록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남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야 하고, 호남은 이들의 포획되어서, 호남 기득권 세력들의 포획되어서 한국의 민주를 말아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민주당을 보는 본질적인 뭐냐면은 부분을 분석해온 내용인 것입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월 30일 화요일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